1962년 검은 물호랑이의 해에 태어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년 태생, 천간에 임수를 두고 지지에 임목을 품고 오신 분들입니다. 검은 물호랑이라는 이름처럼 여러분은 깊은 강물처럼 차분하면서도 호랑이처럼 강인한 기운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로 보입니다. 벌써 60을 넘긴 나이, 어떤 분들은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무언가에 쫓기는 것처럼 불안하다고 하십니다. 2026년 병오년은 여러분께 어떤 해가 될까요? 검은 물호랑이에게 다가오는 이 한 해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말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천간의 임수와 병화가 만나는 이 시기, 사주명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물과 불이 부딪히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여러분에게 불의 해가 온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2026년을 준비하시면 좋을지,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실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하시면 마음이 편안할지를 차분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내년을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소원을 댓글을 남겨주시면 이루어질 거예요. 2026년 병오년 이민생에게 다가오는 기운. 1962년 이민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사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에 임수를 두고 지지에 임목을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임수는 큰 강물처럼 흐르는 물의 기운이고 임목은 봄을 알리는 나무의 기운이지요. 물이 나무를 키우는 상생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남을 키워주고 베푸는 성정을 타고나신 분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이 되면 하늘에서 병화가 내려오고 땅에서 오화가 올라옵니다. 화의 기운이 두 겹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임수를 가진 분들에게 병화가 온다는 것은 물과 불이 만나는 형국이고 이것을 명리학에서는 수화상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이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과 불이 만나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지만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 따뜻한 온기가 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날 난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다만 2026년에는 이 화의 기운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러분의 임목이 오화를 만나면 인호반합의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나무가 불을 만나 함께 타오르는 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급격히 소모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먼저 건강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의 기운이 강해지면 심장, 혈압, 눈,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수를 가지신 분들은 원래 신장과 방광 쪽을 조심해야 하는데 화기가 강해지면 수기가 말라버리는 형국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갑자기 열이 오르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잠을 설치는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로 보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지 마시고 혈압과 심장 관련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시는 편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은 관계의 측면입니다. 병오년의 화기는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화는 빛나고 드러나는 기운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감정이 격해지거나 말이 세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60을 넘기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나이입니다. 자녀의 결혼, 손주 문제, 혹은 노부모 봉양 문제 같은 것들이 불거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럴 때 화가 강하면 서로 부딪히기 쉽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냐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편이 더 나아 보입니다. 물이 불을 끄려고 덤비면 오히려 증기만 피어오를 뿐입니다. 물은 흐르듯이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1962년생 분들은 지금 결혼 생활 30년, 40년을 넘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서로 공기 같은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고 혹은 오히려 더 어색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부부 사이에 작은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문제나 노후 준비와 관련된 의견 차이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쪽은 이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식의 온도차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화가 강한 해에는 대화가 언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잘 고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가 피곤해 보이거나 예민해 보일 때는 하루 이틀 미루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제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오년의 화는 이민생에게 재성으로 작용합니다. 재성이 들어온다는 것은 돈과 관련된 일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화가 너무 강하면 물을 말려버리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혼 자금, 손주 양육비, 혹은 자녀의 사업 자금 같은 것들이 갑자기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다 들어주려고 하시면 나중에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흔들릴 수 있어 보입니다.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돕고 그 이상은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이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부분은 투자입니다. 2026년에는 평소보다 욕심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화의 기운은 확장하고 드러내는 성질이 있어서 한번 크게 벌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잘 모르는 분야에 큰돈을 넣거나 지인의 권유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화가 강한 해에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 집을 사고팔고 하는 일은 가급적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이고 급하게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민생분들은 원래 물의 기운이 강한 체질입니다. 신장이 약하거나 허리, 무릎 같은 곳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26년에는 여기에 화기까지 더해지면서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어 보입니다. 특히 여름철 5월부터 7월 사이가 가장 조심스러운 시기로 보입니다. 이때는 사와 오화가 겹치는 시기라 화기가 극에 달합니다. 더위를 많이 타시거나 열이 쉽게 오르는 체질이라면 이 시기에 건강관리를 더 철저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며 과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 열이 더 쌓이기 때문에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육갑으로 보면 2026년은 병오년이면서도 월별로 들어오는 육갑이 다릅니다. 정월은 경인월, 2월은 신묘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 중에서 여름철인 병오월과 정미월이 가장 화기가 강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몸과 마음을 더 조심스럽게 다루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겨울철인 임자월, 개축월은 수기가 도는 시기라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활용해서 밀렸던 일들을 정리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2026년 병오년은 이민생에게 물과 불이 만나는 한 해입니다. 충돌할 수도 있지만 조화를 이루면 따뜻한 온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관계에서는 한 발짝 물러서며 재물 관리는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이 한 해를 평온하게 보내는 길로 보입니다. 별 흐름과 선택의 순간들. 이제 2026년을 월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 12달 각 달마다 들어오는 기운이 다르고 여러분이 조심하실 부분도 달라집니다. 1월과 2월, 정월과 2월 경인월, 신묘월.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기는 아직 화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입니다. 경인월은 금기와 목기가 함께 도는 시기이고 신묘월은 금기와 목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기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시기에 좋은 때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거나 노후 계획을 정리하거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기에 적절한 시기로 보입니다. 다만 경인월에는 인목이 겹치면서 목기가 과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과 담, 눈 쪽을 조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화를 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3월과 4월 임진월, 개사월.
봄이 깊어지는 이 시기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임진월에는 임수가 다시 들어오면서 물의 기운이 강해지는데 이것이 여러분께는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개사월로 넘어가면 사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화는 음화이지만 꽤 강한 기운입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화기가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건강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거르지 말고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월과 6월 갑오월, 을미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됩니다. 갑오월은 오화가 들어오는 시기이고 을미월도 화토의 기운이 강합니다. 이 두 달이 2026년 중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시기로 보입니다. 화기가 너무 강해지면 임수를 가진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칠 수 있습니다. 기운이 빠지거나 자주 피곤하거나 의욕이 없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약속을 너무 많이 잡거나 먼 여행을 가거나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미루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서 쉬거나 가까운 곳을 산책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시기에는 말다툼이나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사소한 일로 가족들과 부딪힐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참고 넘기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재물적으로도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갈 수 있으니 비상금을 좀 넉넉하게 준비해 두시는 편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7월과 8월 병신월, 정유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 시기입니다. 병신월은 여전히 화기가 남아있지만 신금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정유월이 되면 금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한결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금은 물을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마음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활용해서 밀렸던 일들을 처리하시거나 사람들을 만나시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시기이니 그동안 미뤄왔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월과 10월 무술월, 기해월. 가을이 깊어지는 이 시기는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무술월은 토기가 강한 달이고 기해월은 수기가 다시 돌아오는 달입니다. 기해월의 해수는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으로 보입니다. 같은 수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힘이 생기고 의욕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도 한결 나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름 동안 힘들었던 분들은 이때 회복에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보약을 지어 드시거나 요양을 다녀오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가족 관계도 부드러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름에 있었던 갈등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고 서로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11월과 12월 경자월, 신축월.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경자월은 수기가 강한 달이고 신축월은 금토의 기운이 함께 도는 달입니다. 경자월의 자수는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는 기운으로 보입니다. 임수와 자수가 만나면 수기가 더욱 왕성해지면서 지혜와 통찰력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토기와 금기가 함께 도는 시기라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에 좋은 때입니다. 이 시기에는 재물운도 조금씩 회복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한 해 동안 나갔던 돈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육갑으로 보는 2026년의 특별한 날들. 육갑으로 따져보면 2026년 중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할 날들이 있습니다. 먼저 병오일, 정사일,
무오일 같은 화가 강한 날들입니다. 이런 날들은 화기가 겹치면서 몸과 마음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큰 계약을 하거나 수술 같은 것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반대로 임자일, 개해일, 갑인일 같은 수목의 기운이 강한 날들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날들입니다. 이런 날에 좋은 일을 계획하시거나 사람들을 만나시거나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물론 매일매일의 육값을 다 따져가며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수술 날짜를 정하거나 집을 계약하거나 하는 일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좋은 날을 골라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2026년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으로 보입니다. 화가 강한 해에는 마음도 쉽게 들뜨고 조급해지고 화가 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임수를 가진 분들입니다. 물은 원래 고요하고 차분하며 흐르듯이 살아가는 기운입니다. 이 본래의 성정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화가 날수록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급할수록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많아도 자식이 잘 되어도 몸이 아프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시고 무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 상담사, 재무설계사, 이런 분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국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비록 때로는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이런 말들을 조금 더 자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색하더라도요. 그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2026년 이후를 준비하며 2026년이 지나고 나면 2027년 정미년이 옵니다. 정화와 미토의 해입니다. 이해도 화토의 기운이 계속되기 때문에 2026년의 흐름이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어떻게 보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한 해를 건강하게, 평온하게 보내신다면 그 다음에도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에 무리하시거나 건강을 해치시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그 영향이 이듬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재정 상태를 점검하시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마음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리학은 운명을 정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운의 흐름을 알려줄 뿐입니다.